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11강 12 부가징수, 취득세 부가징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부과되고 징수되는지 먼저 원칙부터 보면 취득세 부과하고 징수하는 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하면 취득한 날이 있습니다. 자, 취득한 날, 이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세 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산출한 산출세액이죠. 그것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 신고는 취득세 신고서에다가 취득물건, 취득일자, 그리고 용도 등을 써서 기재해서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납부 역시 그 신고한 곳에서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서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 금고, 그 은행이 있거든요. 시군에 가면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득세는 부가징수가 되고, 근데 신고 납부를 했는데 일반 과세,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중과세 대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반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그게 오락장으로 변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중과세 대상으로 변하면 그 중과세 대상이 된 날, 자, 중과세 대상이 된 날이 있을 것입니다. 대상이 된 날. 자, 이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렇죠, 30일 이내에 추가해서 그 추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될 땐 역시 그때도 30일입니다. 30일. 즉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건 빼는 겁니다. 공제한다고 그러죠. 빼고, 그리고 취득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취득세 부가징수의 원칙이고, 두 번째, 항상 원칙 다음엔 예를 우리가 하나씩 배웁니다. 첫 번째 예로서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취득세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60일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60일 이내에 신고를 못했다는 얘기죠. 신고를 안 했으니 당연히 납부도 안 한 거고요. 자, 이런 경우 취득세 신고 기한, 즉 60일까지 취득세 신고 기한 6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 신고 기한이 넘으면 기한 후가 되는 거죠. 자, 기한 후. 이게 기한 후가 되는 겁니다. 이 기한 후, 즉 지자체장이 지방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자, 통지 전이죠. 통지 전까지. 요 기한 후에 통지 전까지, 지자체장이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신고. 그게 바로 기한 후 신고예요. 기한이 지나서 신고했다. 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50%, 이럴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신고를 좀 제대로 못했으니까 불성실에서 가산세를 물리는데 요 가산세 100분의 50, 그러니까 50%죠. 50%를 경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신고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기한 후가 지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 경감이 그나마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고, 그러면 이제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자, 기한 후 신고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때 기한 후 신고를 안 하면 처음에 신고도 안 했고 기한 후에 신고도 안 했어요. 그때가 바로 예외입니다. 예외.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신고하고 납부할 사람이 아니니까 과세권자가 직접 보통징수에 의해서 과세 표준하고 세액, 가산세 같은 걸 다 정해서 납부하라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외적으로 미신고 미납 경우인데 바로 보통징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위는 신고 납부고 요거는 보통징수. 보통징수를 하는데 보통징수만 하는 게 아니라 벌칙으로서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가산세. 요게 포인트죠. 자, 가산세. 그래서 이 가산세는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다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자, 가산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첫 번째는 신고를 안 해. 이게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자,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우리 처음에 2강 시간쯤에 배웠을 겁니다. 앞부분에. 무신고 가산세는 20%죠. 산출세액의 20%를 추가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과소신고. 적게 신고한 거예요. 적게 신고를 하긴 했는데 좀 적게 신고했습니다. 이때는 신고를 했으니까 무신고보다는 덜하죠. 그래서 이때는 10%가 되겠습니다. 10%. 자, 여러분 가산세 지금 무신고일 땐 20%, 과소신고일 때 10%인데 기한 후 신고일 때 아까 100%에 50% 경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20%에 50%니까 10%가 되는 것이고 과소신고는 10%인데 50% 감면되니까 일단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쉽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이건 신고였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납부 불성실. 요 두 개는 불성실, 신고 불성실. 요거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에 10,000분의 3입니다. 10,000분의. 자, 10,000분의 3을 가산세로 합니다. 그래서 납부 지연 일수 날짜가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10,000분의 3 그리고 미납한 세액 또는 부족 세액이 있죠. 자, 이렇게 가산세는 정리가 되는데 참고적으로 부당하게 무신고하거나 아주 부당하게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때는 40%입니다. 엄청 벌이 셉니다. 부당 무신고, 부당 과소신고는 40%라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가산세가 있어요. 중가산세.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해놓고는 신고를 안 해요. 신고도 안 하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다시 매각하는 거예요. 신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 납부 세금도 안 낸 거예요. 취득세도 안 낸 거예요. 그냥 신고도 안 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예전에는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한 후에 2년 이내 취득할 때 2년 후에 신고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중과산세를 물렸는데 지금은 2년 이내 규정이 사라졌어요. 그냥 취득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않고 그냥 매각 60일 이내든 60일 이후든 뭐 2년이 지나든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매각하는 경우에는 몇 프로를 물린다? 산출세액의 80%를 물립니다. 자, 내가 내야 될 취득세액이 100만 원이면 80% 18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100만 원에 80%니까 80만 원 합해지니까 중가산세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거. 만약에 취득세 수익이 1억이면 1억 8천을 내야 되는 겁니다. 중가산세가 80%니까 합쳐서 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 중가산세 꼭 기억해 주시고 중가산세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뭐냐면 취득 신고를 한 후 매각하면 중가산세는 안 물려요. 대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물리겠죠. 납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취득세 과선 물건 중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들 그런 건 신고를 할 수 없잖아요. 등기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물건들은 그 취득세 중가산세에서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뭐 지목 변경 차량, 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 물건 역시 중가산세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 이제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면세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즉 어떤 경우 취득세의 면세점은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 여러분들 꼭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취득가액입니다. 취득했을 때 가액. 내가 돈 주고 산 금액. 그걸 말해요. 요것이 몇만 원? 50만 원이 돼요. 50만 원. 자, 50만 원을 포함해서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때 취득세액이 50만 원이다. 그건 내야 돼요. 취득세. 그거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 50만 원인 거야. 그거는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상관없이 내야 되는 거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그때는 면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취득세 면세 기준에서 뭐가 있냐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래서 토지 위에 건축물을 같이 취득했다고 칩시다. 자, 건축물이고 이걸 취득을 했는데 1년 이내에 자, 이러고 나서 1년 이내에
그 주변 이웃한 인접한 땅을 또 취득을 하는 거예요. 자, 인접한 토지 이렇게 취득했으면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요걸 한 건으로 봅니다. 한 건. 요거 한 건, 요거 한 건이었는데 그 1년 이내에 연속해서 그 취득해서 인접한 토지나 인접한 건축물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두 건이 아니라 한 건으로 봅니다. 한 건으로 보고 그 1의 면세점 규정, 예를 들어서 하나를 취득했는데 50만 원이야. 그 옆에 거 인접한 토지도 50만 원이야. 합쳤더니 100만 원이야. 그러면 개별적으로는 면세점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합해 놓으니까 면세점을 넘어서 버리네. 그땐 취득세 부과해야죠. 당연히 한 건으로 보니까. 그럼 1년이 넘어가면 그땐 별건으로 보는 겁니다.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 면세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얼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 취득세에는 부가세가 있는데 취득세를 내면 취득세에 따라오는 종속된 세금이죠. 그게 뭐가 있냐면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또 하나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취득세 납부세의 1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내는데 이 중에 그 취득세 납부를 100만 원을 하고 100만 원 납부하고 자 200만 원을 면세를 받았습니다. 자 면세. 요거는 납부를 한 거고 이건 면세 받았으니까 안 낸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취득세 납부한 세액 이 100만 원의 몇 프로? 자 10%죠. 납부세액의 10%니까 10만 원을 농어촌 특별세로 낸다는 얘기고 취득세 감면받은 거 안 낸 거죠. 감면받은 200만 원에 대해서는 20%니까 40만 원을 뭐로 낸다? 그때는 감면받은 것도 이때는 아까는 농특세 10%를 냈는데 감면받았으니까 농특세를 내긴 내는데 좀 세게 내야죠. 이때는 농업촌 특별세 20%를 냅니다. 좀 높아져요. 감면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교육세액은 취득세 가세표 중에서 취득세율에서 2%를 뺍니다. 거기다가 20%를 곱해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몇 프로다? 20%죠. 그 20%를 곱한 거를 지방교육세로 해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11강 취득세의 부가징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